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자궁적출 수술 이후에 신체적 증상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증상, 정신적인 증상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신체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가장 흔한 것이 대부분 빈혈 증상을 겪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보통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이하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궁적출 수술하기 이전에 이미 그 자궁성근증이나 자궁근종으로 인해서 이 생리를 할 때 출혈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만성적으로 이 축적이 되면서 혈액을 많이 빼앗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의 생성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이 빈혈을 갖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또 수술을 할 때 또 추가적인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빈혈 증상이 좀 더 심화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혈액 안에 있는 철분 그리고 우리 몸의 근육량에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철인 페리틴 수치를 확인을 해서 둘 중에 뭔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보충을 해줌으로써 혈액의 생성 능력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소화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들, 즉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안 되면 혈액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공급이 잘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장 기능이라든지 장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를 통해서 혈액의 생성 능력을 올려주고 특히 헤모글로빈의 수치를 12 이상 정도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상당히 매우 심한 피로감을 호소를 하십니다. 수술 이후에 어느 정도 복강 내에서 회복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염증들이 어느 정도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있고 그 염증 부위를 치료하고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체액이 복부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치료 기전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팔, 다리나 심폐기능이나 다른 쪽으로는 이 혈액량이 공급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나른하고 피로한 느낌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낌이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액 치료를 해서 좀 기력을 올려준다든지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사군자탕이나 보중 익기탕 같은 기운을 올려주는 한약을 처방해서 기력을 올려드리게 되면 좀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되게 됩니다. 기력이 올라가게 되면 상처의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조직 재생이 빨라지기 때문에 기력을 올려주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발열입니다. 수술 이후에 입원하신 경우에 입원 초기에는 발열이 없었는데 3, 4일 이후부터 발열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입원 초기부터 발열이 있는 채로 입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감염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부위가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발열이 있는 경우는 사실 위험한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써서 이 염증을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냥 발열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해열 진통제 또는 소염제를 이렇게 투여를 함으로써 이 발열을 좀 억제를 하고 잡게 되면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질출혈 또는 하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입원 기간에 이렇게 입원하고 있는 중에서도 갑자기 하열이 있어서 좀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벼운 하열은 좀 흔한 편이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하열을 좀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좀 응급 상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병원으로 저희가 빨리 이제 전화를 해서 바로 진료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다 대비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골반강에 있는 장기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들입니다. 우리가 자궁이라고 하면 그냥 자궁이 그냥 단독으로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장기가 아니에요. 그 자궁에 붙어 있는 많은 인대들이 주변의 장기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자궁이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장기들과 이어져 있는 인대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인대들의 조직이 좀 느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력이라든지 골반의 틀어짐이라든지 복강 내의 압력에 의해서 이 골반 안에 있는 장기들이 서해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궁적출 수술을 한 이후에 잘 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반 아래쪽에 있는 골반 기저근을 강화한다든지 복근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코어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서 이런 부분을 예방을 하고 치료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하복부에 통증이 있다,
또는 경련이 있다, 또는 다리가 붓는다, 또는 소변 쪽에 문제가 있어서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든지, 요실금 증상처럼 조금 소변이 밑으로 흐른다든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자궁 적출 수술을 하기 이전에 강제 폐경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강제 폐경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강제 폐경으로 인해서 이미 강제적으로 갱년기 증상을 겪게 되시는 거죠. 이 강제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들은 사실 쉽게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따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방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자궁 적출 수술 이후에 신체적 증상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증상, 정신적인 증상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궁 적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궁 근종만 부분적으로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 근종만 부분적으로 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50% 정도의 재발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미 자궁 근종이 생긴 환경들이 있는데 그 환경들까지 수술을 통해서 제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그런 환경들, 자궁의 건강한 환경들을 개선하는 부분도 포커스를 두고 치료의 주안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적인 부분은 사실 기능적인 개선을 하는 데 뛰어난 부분들이고요. 또 서양의학에서는 이 구조적인 부분, 또 마이크로적인 아주 세밀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원인을 찾는 데 또 뛰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죠. 예를 들면 이분이 자궁 수술을 하시고 이제 자궁 적출을 하시고 입원하셨는데 여러 가지 신체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운도 떨어져 있고, 감정 기복도 있고,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빈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의사 혼자서 또는 한의사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하면 훨씬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또 혈액 검사를 하고 또 철분 같은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불면증이 있다, 기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식은땀이 자꾸 난다, 이렇게 기력이 저하돼서 기능적인 부분이 문제가 돼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한의학적인 서포트가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고 치료 기간이 단축되겠죠. 한의학에서 자궁 질환을 접근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청상, 통중, 온화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 온화라는 방식은 보통 아랫배가 차가운 분들, 추위를 잘 타고 하복부가 냉한 분들이 하복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자궁 질환이 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배는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초, 즉 우리 복부 가운데는 뚫려 있어야 됩니다. 당이 뚫려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겉보기에는 장관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운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 명치가 갑갑하다, 이런 분들은 중초의 기운이 뚫려서 아래 위로 기운이 소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운데를 뚫어주는 통중의 방법을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청상이라는 개념이 또 중요한 개념입니다. 머리는 맑으면 기분이 좋은 거죠. 머리는 항상 시원해야 기운이 잘 돌게 됩니다. 대류가 되는 방식과 같은 건데요. 아랫배는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해야 따뜻한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기운은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하고 최적의 면역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청상, 통중, 온화라는 이 고전적인 방식이 자궁 질환뿐만이 아니라 몸의 컨디션과 면역력을 올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신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체표 체온은 36.5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부 체온은 체표 체온보다 0.5도 정도 높게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손끝의 온도와 복부 가운데 온도가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신부 체온, 즉 하복각 내의 체온은 37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37도가 유지가 되지 않았을 때 암이라든지 그리고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자궁 근종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낭종이라든지 무록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몸에서 필요하지 않은
그런 덩어리들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의학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 체온을 올려줄 수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한약을 쓴다든지, 그리고 복부를 따뜻하게 해서 체온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뜸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온열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치료하게 되면 자궁질환을 치료도 하고 예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